안녕하세요, 재명님. 촬영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 플랫폼 서비스에서 프로덕트 오너를 맡고 있는 김재명이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오너 직무로 커리어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마케터로 커리어를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좋은 기회를 통해 1년 정도 창업을 하게 되었고, 창업 과정에서 PO라는 직무를 알게 되었을 때 창업보다는 PO라는 직무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이끌려서 프로덕트 오너로 커리어를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프로덕트 오너라는 직무는 사실 조금 생소한 직무거든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프로덕트의 핵심 업무는 우선 제품 관리자로서 고객의 문제와 이야기를 듣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고객의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업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덕트 오너로서 담당 도메인의 가장 높은 지식을 겸비한 상태로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업무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게 핵심 업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만든 프로덕트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건강기능식품 솔루션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가격 거품이 심하다는 이런 문제를 처음에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이커머스에서 마케터로 일했던 경험을 활용해서 유통업계를 뭔가 소싱했던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을 한 곳에서 찾아보고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능만으로 웹빌더를 통해서 약 3개월 만에 웹앱을 런칭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평균 구매 전환율 1.9%라는 성과와 론칭 3개월 만에 월 거래액 1,000만 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네, 우선 가장 어려웠던 점은 최소한의 기능만으로 이 가설을 검증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 같이 업무를 했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것이 과연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MVP라는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기능만 담아가지고 시장에서 성공 여부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기획의 입장에서 개발자나 디자이너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완전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고객 내부 데이터라든가 참고할 수 있는 만한 자료가 많지 않았고, 그래도 뭐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얻은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아마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에 대한 한계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라던가 개발팀 설득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뭘까요? 우선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맨 처음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고객이 느끼는 문제를 가장 크게 어필했었습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시장 자체가 가격 거품이 심하다는 것을 처음에 발견했을 때 이 문제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했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솔루션을 채택했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이 가설을 검증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필하여 프로젝트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고객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인식 단계에서 팀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했고, 그 덕분에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 중에서 나왔던 솔루션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완료하실 수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서비스 기획을 취업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 좀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완벽하지 않은 그러한 프로덕트를 하더라도 문제인식 단계에서 명확한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브레인스토밍하고 그걸 바탕으로 프로덕트를 만들어가고 설득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과정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본인의 케이스도 봤는데 타사의 케이스들을 한번 보고 싶어요. PO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요즘 가장 잘 기획된 타사의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잘 기획된 타사의 서비스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토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같은 경우에는 토스는 유저가 어떤 시점에 어떤 것을 원할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뭔가 토스의 모달이라든가 이런 UX 플로우를 경험해 봤을 때 뭔가 내가 특정 스텝에 진입했을 때 다음 스텝은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따뜻한 라이팅을 통해서 뭔가 고객의 입장에서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유저한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토스는 그런 입장에서 라이팅도 굉장히 깔끔하고 다음 스텝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연상도 잘 되고 그렇게 플로우마다 단계도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마지막 구매까지 이어지게 하는 데는 토스가 가장 좋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들은 모두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요즘 채용 공고들을 보면 PO 직무의 데이터 분석 능력, 개발 능력 같은 것들도 있는데 말 그대로 서비스 기획자나 PM에게 만능의 역량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떤 역량들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개발 역량, 데이터 분석 능력, 역량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데이터 분석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PO로서 데이터 분석 능력이라 함은 데이터 분석 툴을 다루는 영역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또한 그랬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터 분석 능력이라 함은 다만 툴을 사용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해석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능력의 핵심은 데이터를 보고 이를 토대로 유제를 이해한 다음에 해석을 통해 가설을 도출하고 넥스트 스텝을 계획하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PO나 PM한테도 개발 역량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발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PO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상 개발 역량이 아니라 개발을 이해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본인 제품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개발을 직접 하는 것보다 서비스를 기획함에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간혹 개발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직접 코딩을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업무보다는 그러한 시간에 다른 영역에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프로덕트 오너도 있고 PM도 있고 서비스 기획자도 있는데 업무들이 다 비슷해 보이긴 해요. PM, PO와 서비스 기획자의 각각의 업무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선 PM, PO, 서비스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마다 추구하는 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다만 제가 생각하는 업무의 차이는 우선 PM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를 매니징하는 사람으로서 설계에 집중하는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PO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를 총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운영에 집중하는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직무 말 그대로 고객이 느끼는 문제와 필요한 기능을 설계하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기획하는 업무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취준생들이 PO 직무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역량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PM, PO 서비스 기획자 구분 없이 저는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업무 능력은 아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쩔 수 없이 PM, PO 서비스 기획자는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다면 업무에 혼선이 생길 수 있고 비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좀 어려웠던 사례도 있을까요? 네, 가장 힘들었던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타인을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감정과 이 사람이 이해하는 바를 정확히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백업 데이터로 데이터,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타인을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친구 간의 커뮤니케이션하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점은 말을 그냥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뒷받침되는 근거를 잘 찾아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언제나 백업 데이터나 리서치 자료, 시장조사 자료를 동반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PO로 일을 하고 계신데 일을 하시면서도 이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다. 근데 PO는 이런 회사에서는 진짜 일하면 안 되겠다. 이런 회사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PO가 일하기 좋은 회사와 걸러야 하는 회사의 기준이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PO로서 가장 근무하기 좋은 회사는 아마 데이터가 많은 회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제는 단순 데이터가 많은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갖춘 회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는 앞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라 함은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백업 데이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 데이터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어디까지나 전부 다 가설이고 이것을 설득함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에 고객 데이터가 많고 이를 잘 활용하는 회사가 PO로서 근무하기 좋은 회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덕트 오너 직무로 일하게 되신 지 1년이 넘으셨는데 앞으로 계획하시는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우선 저의 커리어의 최종 목적은 창업입니다.
창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PO는 창업과 유사한 직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PO로서 최대한 여기서 많이 성장하고 배움을 통해서 업무의 롤을 익히고 추후에는 제 커리어 최종 목적지인 창업을 하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